파운드리가 분기 단위로 보는 손익이 조 단위 적자가 나오거든요. 결국은 고객사를 확보해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문제는 빅테크들이 다 TSMC에 붙어 있다는 거죠 지금. 근데 이 TSMC한테 왜 붙어 있는지를 보면은 그건 결국 차이입니다. 하이닉스만 해도 신고가를 냈는데 그 아쉬움이 분명히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빨리 기술적인 리더십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HBM4가 됐던 4E에서 치고 올라갈 수만 있다 그러면 생각보다 빨리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이영훈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기술적으로 글로벌 리더십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이 메모리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글로벌 1위는 당연했었고 항상 타사 대비해서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정도 앞서 나가는, 기술적으로 앞서 나갔었단 말이에요. 신제품을 개발할 때도 그랬었고. 그런데 지금은 반대가 됐습니다. 특히 HBM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하이닉스하고 비교하면은 거의 1년 반 이상 뒤졌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마이크론한테도 지금 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HBM3 쪽에서 마이크론은 퀄테스트 통과했어요. 물건 들어가요. 근데 하이닉스는 지금 HBM3의 80%를 지금 장악을 했고요. 이미 HBM4도 초도 물량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HBM4 샘플 테스트 들어갔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HBM3 버전 아직 퀄 테스트 통과를 못했습니다. 이 얘기는 퀄 테스트 통과가 돼도 3 버전에서는 제대로 된 수주를 받기가 어려울 것이고 앞으로 이제 4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4에서도 이미 뒤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실적은 하이닉스가 계속 좋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차별화가 나오는 거고, 외국인들이 6월 들어와가지고 집중적으로 대량 매수하는데 그 대량 매수의 절반이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샀다 팔았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하이닉스는 지금 실적이 돼요. 그동안 눌려 있었어요. 왜? 한국 시장에 대해서 약간 베타 터부시하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반도체에 대해서 될까 안 될까 해가지고 엔비디아 주가도 좀 버벅거리는 게 있었는데 엔비디아는 꾸물꾸물 전고점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이닉스는 버려져 있었던 게 그동안 원화 가치가 안 좋으니까 들어오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엔비디아가 최근에 이제 그 GB200도 그렇고 뭐 이제 제품에 대해서 계속해서 매출 증가 얘기들이 나오고 중동 시장 개척 얘기 나오고 또 중국도 이제 금지됐었던 거 다시 풀리는 분위기, 이런 것들 나오면서 성장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하이닉스로 급하게 매수세가 몰리면서 급등을 한 반면에 삼성전자는 예전 같았으면은 이제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회사인데 그게 안 되니까 그걸 본 게 아니라 원화가 강세로 돌아설 거라는 기대감에 의해 가지고 매수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원화가 다시 약세로 되밀리면 외국인들이 팝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움직임이 차별화가 좀 심하게 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좀 딜레마일 것 같아요. 만약에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이 한국의 가치를 찾아서 들어온다 그러면 삼성전자도 분명히 지금보다 오를 것 같기는 한데 그 오름폭이라는 게 저는 환율 상승분 플러스 알파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해소가 되려면 빨리 삼성전자가 기술적으로 뒤처져 있는 부분을 따라 붙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파운드리는 사실 이제 TSMC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예요. 2021년, 22년 그 초반까지만 해도 마켓 셰어가 16%, 17%였었거든요. 지금 8% 전후예요. 더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저기 중국의 SMIC 같은 데가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하고 이제 역전될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TSMC를 자꾸 비교를 하는 거는 그건 진짜 옛날 얘기인 거고 지금 비교할 수 있는 상대는 아니고요. 이제 삼성전자가 빨리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 회복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고객사를 확보해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문제는 빅테크들이 다 TSMC에 붙어 있다는 거죠 지금. 근데 이 TSMC한테 왜 붙어 있는지를 보면은 그건 결국 수율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해상충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플이 애플 칩을 갖다가 원래 삼성이랑 만들다가 TSMC로 넘어갔던 게, 애플이 칩을 만드는 거는 스마트폰에 이제 장착이 되는 칩인데 삼성도 스마트폰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애플 입장에서는 삼성이랑 하다가 얘들 우리 거 카피 떠가지고 저쪽에서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넘어갔거든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삼성이 더 나았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사실은 이게 좀 뒤집어지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어떤 결과를 초래한 원인들을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파운드리 사업부는 분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할을 하고 그다음에 삼성이 독자적으로 경영하겠다고 나가는 게 아니라
빅테크들이 요즘 불만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저기 TSMC가 막 가격 계속 올리고 해서 거꾸로 빅테크한테 제한을 해가지고 투자를 유치하는 방법이 있어요. 완전히 차단을 하겠다. 우리 LSI 사업부하고. 그래서 자체 경영을 하게끔 할 거고 또 지분 참여하고 같이 키워나가자는 쪽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이게 생각보다 빨리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기사 보니까 이제 엑시노스를 다음 폴더블 폰에 삼성 파운드리에서 만들어가지고 장착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삼성 파운드리가 돌아서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삼성 파운드리의 가장 큰 문제는 빅테크, 메이저 기업들을 갖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고객사를 유치하는 게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데 그게 되려면 수율이 맞춰줘야 되는데 여전히 수율 노이즈가 있고 심지어 지금 저기 4나노 같은 경우는 수율이 80%까지 올라왔다라고 기사가 났었는데 여전히 고객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진짜 80%가 됐는데 안 되는 건지 아니면은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회사들이 삼성을 안 찾는지. 가격은 분명히 TSMC보다는 쌀 텐데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다방면으로 지금 삼성에서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독자 생존보다는 그렇게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파운드리가 분기 단위로 보는 그 손익이 조 단위 적자가 나오거든요.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환율 베팅이 들어온다면 그래서 저는 연말까지는 1,300원대 초반 정도까지는 원화가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일부에서는 1,200원대 얘기하는 데도 있고 내년에는 1,200원대 중반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경우에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시장을 투자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한국에서 덩치 큰 애들을 들어오게 되거든요. 근데 덩치 큰 애들이라고 해도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럼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쉽게 돈을 넣었다 빼야 되거든요. 그리고 넣는데 꼭지에서 잡아버려가지고 빠져버리면은 이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편안하게 넣었다 뺄 수 있는 기업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대상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주가를 지금보다는 어쨌든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한다는 전제 하에서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어떤 쇼크가 안 생긴다는 전제 하에서는 지금보단 좋아질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6만 전자를 논하는 건 별 의미 없다. 그 정도는 당연히 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거는 저도 고객님들이 삼성전자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 삼성전자 기대하시는 분들이 6만 전자를 기대할까요? 7만, 8만? 전고점 가도 사실은 만족스럽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전고점을 넘어서 가지고 몇 배가 난 주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은 하이닉스만 해도 신고가를 냈는데 그 아쉬움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아쉬움을 해소하려면은 삼성전자가 빨리 기술적인 리더십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기술적인 리더십까지 회복을 해가지고 HBM4가 됐던 4E에서 치고 올라갈 수만 있다 그러면 그때는 외국인들 수급하고 맞물려 가지고 생각보다 빨리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게 회복이 안 될 경우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더딜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일단은 이 원전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잠깐 드릴게요. 원전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28년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 센터용으로 필요한 전력기기 65기가와트 정도가 필요하다는데요. 현재 가능한 게 15기가와트 정도 되고요. 건설 중인 게 데이터 센터 발전 용량으로 6기가와트 정도 있답니다. 그러면 44기가와트 정도가 부족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노후된 그 전력원을 갖다 교체를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리고 이제 화석연료 가운데서도 LNG로 교체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그린에너지 쪽으로서 태양광하고 풍력을 많이 했는데 요즘 트럼프는 풍력 극단적으로 싫어하잖아요. 대통령이 딴질 걸면 아무래도 그 정책 자체에 좀 눌릴 가능성이 있어요. 유럽은 뭐 풍력은 계속 간다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간에 전력이 부족한 거는 기정사실이고, 이 전력을 어떤 식이든 확보를 해야 된다 하다 보니까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는 거는 LNG하고 원자력이에요. 근데 이제 트럼프는 지금 이 둘 다를 밀고 있고요. 근데 왜 갑자기 원전을 미느냐? 불과 작년?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심각하게 원전을 얘기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그린에너지 얘기했었지. 근데 왜 원전을 자꾸 미느냐면 첫 번째는 이제 물론 대통령 바뀌고 나서 이제 바뀌고 나니까 또 그쪽 입장에 서서 많이 얘기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그린에너지 쪽이 이제 지속성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측면, 뭐 블랙아웃 얘기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북해에서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 전에 풍력 발전 안 돌아가가지고 또 난리 난 적도 있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안정성, 지속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는 그 가운데 이제 원전을 다시 끄집어내는 거는 원전이 처음에 지을 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짓고 나서는 이게 유지하는 데는 큰 비용이 안 들어가거든요. 물론 나중에 이제 그 폐쇄할 때 또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게 과연 싸냐의 노이즈는 있긴 하지만 원전의 어떤 위험성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조차도 79년 이후로는 원전을 짓질 않았었는데 SMR이라고 요즘 얘기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SMR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기술적으로 조금 진보를 하면서 원전의 위험성을 많이 제어를 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피폭 지역 같은 게 기존의 원전 같은 경우는 한 30km 내외를 갖다가 피폭 지역으로 설정을 한다면 SMR 같은 경우는 1.5에서 2km 정도 범위가 확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데이터 센터 같은 거 구축을 하게 될 경우에는 소형 SMR 같은 거 하나 딱 놔주면은 돌아가는데 정말 편하게 안정적으로 전력을 갖게 되고 하니까 그 니즈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SMR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많아진 거고, 전력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유럽에서도 보면은 그동안 원전을 안 했었고 또 폐기했었던 독일에서조차도 원전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유럽 쪽에서 많이 나오죠. 거기가 왜 많이 나올까요? 돈이 없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원전을 지을 때 큰 거를 하나 져가지고 그걸 가지고 오래 쓰고 또 끌고 갈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이제 그쪽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전 시장은 이제 좋아지기 시작하고 이제 커지기 시작하는 건데, 심지어 SMR 쪽은 아직 공사가 들어간 게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대감 때문에 오른 거예요. 그럼 이제 역설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원전 주식들 두산에너빌리티, 또 현대건설, 삼성물산, BHI도 있고 또 한전기술 뭐 이런 것들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대형 원전 수주도 중요한데 그것만 가지고 이 주가를 설명을 못해요. SMR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SMR 쪽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딜레마는, 왜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연평균 성장률을 뭐 30%, 40% 막 이러면서 2035년 가면 얼마 되고 막 이런 얘기들 옛날에 보고서 보면은 되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원전 보고서 보면은 204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을 30%대 중반을 얘기합니다. 그대로 될지는 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경험을 했지만, 원전 이전 정부에서 배척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관심 안 갖고 안 하다가 갑자기 원전 미니까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면서 그린 에너지를 갖다 특히 풍력을 또 잡잖아요, 지금. 결국 정책 리스크가 또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초장기적인 어떤 플랜보다는 일단은 저는 지금 전력 부족한 건 분명한 사실이고,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원전에 대해서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프로젝트에 대해서 진행이 되는 것들이 많아졌고, 그래서 그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른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더 오를 것 같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작년 말 올 초부터 원전 얘기를 계속 했었고요. 원전의 성장성을 제가 뭘 알고 했다기보다는 전력원에 부족하고 SMR에 대한 얘기들이 회자가 되면서 그 자료를 봐가면서 얘기를 했었던 건데, 그 당시 사들였던 분들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3배가 조금 안 되게 올랐단 말이에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그거 25,000원부터 올라왔어요, 올해. 그래서 여기서 바로 더 갈 거냐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뭐라고 얘기 못 하겠는데, 현재 수급을 봐가지고는 그냥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원전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투자할지 여부는 앞으로 계속 더 가면 저도 여기서 적극적으로 투자 못 할 것 같고요. 조정을 좀 받을 때 그때 이제 전체적인 어떤 업황을 보고 추가 여부를 판단할 생각이고, 현재는 가지고 있는 것만 가져가자. 그 정도.